청동기 조선. 기자조선의 실체. 왜 구라인가? 삼국유사에서 이련은 단군이 죽지 않고 1300년을 왕으로 군림한 뒤 기원전 1000년경 중국에서 망명한 기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호련히 산으로 들어가 산신령이 되었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배턴을 이어받은 기자는 중국에서 데리고 온 3000명의 신료들과 함께 선진 문물을 퍼뜨리고 팔조법을 만드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고조선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것이 사실일까? 실은 아니다. 1. 중국 예전 문헌에 기자조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다. 기자는 은나라 주왕의 신하로 충언을 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후 은나라 주왕은 주나라 무왕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 이때 주 무왕은 기자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이에 감복한 기자는 이후 무왕을 모시고 충성을 바쳐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기원전 3세기까지 쓰여진 중국 사서의 내용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후 기원전 2세기 상서대전이란 책에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선진 문물과 팔조법 등의 제도를 전파해 주었다는 기록이 갑툭 튀어나오는데 이는 당시 한나라에서 정립되기 시작한 중화주의의 발로로 오랑캐의 문명은 모두 중국인들이 전수해 준 것이라고 날조한 공작에 불과하다. 그런데 기자를 인용한 것은 당시에 유명한 인물이었으니까.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 은주 시대에는 청농기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다. 만약 기자가 정말로 기원전 1000년경 3000여 명을 데리고 한반도로 갔다면 당연히 청동기 문물들을 가져갔을 것 아닌가. 그리고 문화를 전파했다고 하니 그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기자가 도착했다는 평양 땅에는 전혀 그런 유물이 없다. 현재 고고학 수준은 상당히 발전했는데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안 왔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 상황적으로 볼 때 올 수가 없다. 기원전 10세기경 요령성 부근은 개척이 안 된 미지의 땅으로 요하라는 큰 강을 건너 3000여 명의 무리가 한반도로 간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볼 때 무리다. 기원전 10세기경 중국의 영역이다. 중국 본토도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게다가 굳이 자기를 풀어준 임금을 버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조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로 현재 기자조선은 학계에서 부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고조선은 언제부터 역사에 등장하는가? 현재까지 믿을만한 기록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관자라는 책인데 춘추시대 관포지교로 유명한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다. 기원전 7세기 춘추시대에는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강성했던 나라는 제나라였고 북쪽의 연나라는 요동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때 제나라 왕이었던 환공과 신하였던 관중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환공, 어디하고 무역을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겠나? 관중, 음산에서는 옥이 유명하고 연나라에선 백금, 조선에서는 가죽이 유명합니다. 조선, 오랑캐들은 까탈스럽잖아. 방법이 있어? 그쪽 지역은 호피 가죽이 괜찮습니다. 그걸 후한 값에 사준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조선 사람은 8000리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올 겁니다. 물건은 어디서 살 수 있는데? 산동반도에 척산이란 곳에 조선에서 오는 배들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 고조선은 배를 타고 중국까지 와서 무역을 했던 것이다. 기원전 4세기 연나라의 침입. 그 뒤로 300년간 조선에 대한 기록은 끊긴다. 그동안 고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다가 위략에 드디어 고조선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기원전 4세기 연나라는 제후국의 명칭을 버리고 스스로 왕을 칭하면서 당시는 왕이 황제의 의미였다. 황제는 기원전 3세기 진시황에 의해 생겨난 호칭임. 그 전까지는 주나라 왕이 최고임. 크게 세력을 확장하는데 연나라의 확장으로 가장 먼저 화를 입은 자들은 요서지방에 터를 갖고 있던 동호회였다. 거란족의 조상격이다. 그리고 연이어 고조선 영토까지 침입하는데 당시 연왕은 이렇게 말했다. 요즘 조선이 점점 교만해지고 사악해지고 있다. 이에 열받은 고조선 왕은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면서 뭐까짓 것 맞짱 함 떠보지. 예대부. 헐, 큰일납니다. 그러냐? 그럼 취소. 이러다가 연나라에게 탈탈 털리고 청천강 이남까지 밀려난다. 기록에는 이천이 약 800km 동쪽으로 몰아냈다고 써있다. 상대는 철기로 무장을 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도 이때 철기가 갓 도입된 시점이라 철기를 어느 정도 많이 사용했을지는 의문이다. 유방이 세운 전한 시대만 해도 청동기 무기가 꾸준히 사용되었다. 기록에 보면 이때 연나라는 오랑캐를 막기 위해 장성을 쌓았는데 당시 장성은 요하 일대까지 다다랐다. 역사학자들은 이 당시 고조선을 두고 초기 국가의 틀이 잡힌 시기로 본다. 원삼국시대와 비슷하다. 이 시기까지 고조선은 비파형 동검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라는 명칭으로 보아 관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좀 더 강한 지배체제와 관료, 감옥, 군대 등이 나타나는 시점은 철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기원전 2세기 위만 조선 때부터이고 이 시기를 고대 국가의 기틀이 잡힌 때로 학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고조선의 위치는 정확히 어디인가? 아래는 비파형 동검의 분포지도다. 대략 기원전 7세기에서 4세기까지다.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고조선의 영역이라 배워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역사학자들은 은근히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하고 불리한 것은 덮어버리는 식으로 역사를 가르쳤다. 우리 민족 만세, 국뽕. 요즘은 비파형 동검이 곧 고조선의 영역이라는 설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비파형 동검은 흑룡강에서도 나오고 무려 내몽골에서도 나온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나온다. 그럼 일본까지 다 고조선 영토라는 말인가? 환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비파형 동검이라고는 하지만 요서지방 동검은 손잡이가 달렸다. 손잡이에는 말 그림 등이 있다. 손잡이가 일체형이었다는 소리다. 하지만 한반도에 검은 승배가 있어 손잡이를 따로 붙이는 방식이다. 전혀 다른 칼이라 볼 수 있다. 아래는 세형동검의 분포지도이다. 이 검은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전후까지 사용된다. 때문에 비파형 동검에서 세형 동검으로 발전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청천강 이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기원전 4세기 연해 침공으로 고조선이 800km나 밀려났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유물로 보면 대략 정황이 들어맞는 것 같다. 이번에는 고조선을 대표하는 또 다른 유물인 미송리식 토기를 보자. 미송리는 평안북도 의주 지역에 있는 마을로 이 마을 동굴에서 출토된 토기였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학자들은 이 토기를 고조선의 고유한 양식으로 보고 이 토기의 출토 지역을 초기 고조선의 유력한 세력 범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 범위는 아래의 노란색 칠한 곳과 같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팽이 모양의 토기가 출토되는 곳으로 이 토기가 미송리식 토기와 함께 출토되고 있다. 이번에는 고인돌을 보자. 고인돌은 이 시기에 지어진 대표적 무덤인데 무덤이라 함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형태가 쉽게 변하지 않아. 고고학적으로도 무덤의 형태는 문화권을 나눌 때 중요하게 보는 척도이다. 그런데 고조선의 최남단이라 할 수 있는 황해도 지방의 고인돌과 요동지역의 고인돌은 그 양식이 완전히 똑같다.
또 이러한 고인돌은 집중도로 볼 때 오히려 북한 지역에 더 많이 있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고조선의 영역을 추정해보면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는 이러했다 주황색 부분이다. 그러다가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는 평양 근처까지 밀려내려왔다. 파란색 부분이다. 이러다 위만조선 이후 영토를 확장해 다시 압록강까지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의 후손이라는 성씨들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나라에 기자를 시조로 한 성씨가 무려 3개나 있다. 기씨, 한씨, 선우씨가 바로 그들이다. 여기서 기씨는 이해하겠는데 왜 한씨와 선우씨는 기자를 시조로 둔단 말인가? 한씨는 고조선의 준왕이 외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 삼한을 건국했다 해서 붙여진 성씨로서 준왕이 기자의 후손이기에 기자를 시조로 한 것이다. 선우씨는 조선을 의미한다. 그래서 또한 기자를 시조로 보고 있다. 그런데 기자조선은 가짜라 하지 않았나? 원래 예전엔 그랬다. 가계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유명한 인물이 있다 싶으면 우리 조상이라고 우리 시조라고 그렇게 간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 기자는 유교를 전해준 사람으로 인식되어 상당히 추앙받던 인물이었다.